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면 자신감이 오르게 됩니다. 같은 능력이라도 자신감이 넘치면 그 효과는 월등하지요. 가슴을 펴고 당당할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18강입니다. 오늘은 침뱉을 부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침뱉을 부자입니다.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다는 뜻이 있죠. 머리를 세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침뱉을 부자는 설립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설립자는 서다는 뜻이 있고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이번 경우는 머리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으려 머리를 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거만한 모습을 침뱉을 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침뱉을 부자는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상황입니다. 고무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뭔가 결기를 다지며 걷고 있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걷다가 어떤 사람은 길에 침을 뱉기도 하지요. 고개를 들고 침까지 뱉으면 굉장히 거만해 보입니다.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으려 머리를 세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상황을 침뱉을 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침뱉을 부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침뱉을 부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마을 부자입니다. 마을 부자는 마을을 의미하죠. 이 마을 부자는 침뱉을 부자와 언덕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다는 뜻도 있고 머리를 세운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언덕 부자는 언덕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마을 부자는 머리를 세우는 언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 마을 어귀에 이르면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그때 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고향 마을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마저 자신감이 없다면 기가 막힌 것이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중년 이후에도 고향 마을에 오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할 이야기도 많고 아주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고향 마을 인근에 도착해서 언덕 위에서 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마을 부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 부자는 머리를 세운 언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이르면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데 이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마을 부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부 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시종은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결구레한 모든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라고 할 때나 복부라고 할 때도 마을 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곱배자입니다. 곱배자는 곱을 의미하지요. 갑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곱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두 번 합한 만큼 많은 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곱배자는 사람 인변의 침뱉을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 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다는 뜻도 있고 머리를 세운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곱배자는 사람의 머리를 세운 효과가 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감이 넘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같은 능력이라도 머리를 세우게 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인 것입니다. 곱배자는 사람이 머리를 세운 효과가 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배칭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칭 지식은 이자가 빌린 돈에 갑절이 든다는 뜻으로서 비싼 이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배수라고 할 때나 배율이라 할 때도 곱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뱉을 부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북돋을 배자입니다. 북돋을 배자는 북을 돋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북을 돋우다는 것은 뿌리의 흙을 도드라지게 높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의 흙을 도드라지게 높여주는 그 상황이 북돋우는 것이죠. 이 북돋을 배자는 흑토자와 침뱉을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를 세우다는 뜻도 있지요. 그래서 북돋을 배자는 흙으로 침을 뱉는 게 북돋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돋움은 흙으로 머리를 세우듯 높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이 일을 잔잔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이 쌓는 것이죠. 이 상황이 북돋을 배자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은 후에 그 주변을 좀 더 높여주는 이 상황이 북돋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나무가 좀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돋우게 되면 나무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머리를 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줬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북돋을 배자는 흙으로 침을 뱉는 게 북돋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돋움은 흙으로 머리를 세우듯 높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속성재배가 있습니다. 속성재배는 자연의 상태보다
빠르게 성숙시키는 재배 방법으로서 온실 재배 따위 등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양이나 배토라 할 때도 북돋을 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물어줄 배자입니다. 물어줄 배자는 물어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이죠. 이 물어줄 배자는 조개 패자와 침뱉을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물로 해석합니다. 푸스로 쓰일 때 재물의 대용인 것이죠. 침뱉을 부자는 침을 뱉다는 뜻도 있고 머리를 세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줄 배자는 재물로 침을 뱉는 게 보상이라 물어주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재물을 통해서 머리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죄지은 심정이라면 그 손해를 갚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갚아서 보상을 하게 되면 머리를 세우듯 남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손해를 갚지 않고 있으면 항상 주인처럼 수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갚고 나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 끼친 게 얼마이든 간에 그 손해를 갚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럼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어줄 배자는 재물로 침을 뱉는 게 보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머리를 세우듯 남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이 입은 손해를 돈이나 재물로 메워주는 일이죠. 또 배상이나 배관이라 할 때도 물어줄 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흰배틀 부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모실 배자입니다. 모실 배자는 모시다는 뜻도 있고 보조하다는 뜻도 있죠. 모시다는 것은 어른을 가까이서 받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실 배자는 언덕 부자와 신배틀 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언덕 부자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배틀 부자는 침을 뱉다는 뜻도 있고 머리를 세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실 배자는 언덕에서 침을 뱉는 효과가 있는 게 모시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을 받들게 되면 언덕에서 머리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른을 받들게 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에서는 큰 영예를 안겨주죠. 효자, 효부상을 시상하면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모실 배자는 언덕에서 침을 뱉는 효과가 모시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을 받들게 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선 고관 배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관 배련은 높은 관을 쓰고 가마를 태워 모신다는 뜻으로서 충분한 예로서 후하게 대접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배송이나 배석이라 할 때도 모실 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18강으로서 신배틀 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